자신만의 어떤 매매 기법, 하나의 매매 원칙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래를 하라는 거죠. 요즘 대중투자자의 대다수가 경제신문을 하나도 안 읽어요. 온라인이 다 있으니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경제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경제지를 안 읽으면서 주식시장을 시대 흐름을 내가 찾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다시 기회로 바뀔 때 그 기회가 바뀐 요소를 반드시 분석해서 그 요소가 맞다고 생각하면 확신이 있다면 그때 계속 가는 거죠. 매매를 한다면 자신의 어떤 원칙, 매매 기법 하에서 할 수 있도록 알렉산더 에일더가 개발한 어떤 기법과 제가 개발한 기법 같이 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우수한 트레이드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철학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요즘 시장이 상당히 변동이 심하면서 이제 약세장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있는데요. 그 월스트리트에 금융이 거의 직결돼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뭐 어떻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월스트리트라는 이 거리가 뉴욕주의 맨 끝자락에 있는 이제 맨하탄이라고 있는데 그 맨하탄에 있던 이제 농장이 있었는데요. 그 농장의 울타리가 바로 월스트리트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그 동물이 황소가 있고요. 곰이 있고 그다음에 돼지가 있고 그다음에 양떼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동물이 있는데 이걸 주식시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황소가 있는 이 항소에는 광세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곰, 약세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돼지는 주로 탐욕에 찌든 어떤 실패하는 투자자들을 주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떼들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막 몰려다니는 수동적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약세장이니까 이제 어떤 곰의 어떤 장이죠, 그죠? 그러면 이 곰의 장에서 과연 약세장에서 돈을 버는 분들 있죠.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동물 중에 곰과 황소, 그러니까 이 분은 항상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광세장일 때는 대다수가 광세에 돈을 벌고 매수해서 돈을 벌고 약세장 곰장세선 매도 진입해서 선물이나 매도 진입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만큼 곰과 항소는 늘 돈을 벌지만 돼지는 탐욕에 의해서 돈을 못 벌고요. 네, 양떼는 몰려다니다가 이제 곰과 항소를 흉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렇게 약세장에 왔을 때는 양떼들은 그냥 이제 곰의 흉내를 내면서 매매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몰려다니면서 실제 돈을 못 버는 어떤 그런 투자자를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시간부터 제가 집단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 트레이딩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은 자 투자가 말고 트레이딩 말하는 거 매매는 수많은 저가 벌이는 전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투. 자 그럼 전투니까 이 트레이딩을 주로 매매를 중세식의 전투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중세식의 전투에는 창과 방패를 들고 전투를 하죠. 그래서 전투장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결국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상대방 죽일 거라 생각하고 전투에 나가죠. 그런데 또 상대방도 나를 죽이려 하는 거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어떤 기술을 연마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강한 힘을 기르고 그렇게 해서 가서 살아남는 사람은 사실은 전쟁하면 과거 중세시대 전투에서는 살아남은 자는 아주 소수였죠. 마찬가지면 주식시장의 현재도 마찬가지 과거도 그렇고요. 살아남는 돈을 버는 사람은 아주 소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트레이딩은 다른 사람이 내 돈을 갈취하려고 달려들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죠. 그런 이제 와중에 또 나도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려고 또 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건 아주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트레이딩을 시작하게 되면 중개인, 지금은 중개인이 거의 많지 않고요. 중개인 이제 HTS에서 거래소, 증권사가 있죠. 중개하는 증권사, 그 다음에 뭐 어떤 수수료,
그다음에 세금 이런 거 다 내야 되죠. 트레이딩을 시작하게 되면 벌써 매수나 매도를 하게 되면 일단 거래세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세금도 내야 되죠. 팔고 나면 그만큼 나의 돈을 뜯어가려는 게 여기 고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시장에서 돈을 벌기 상당히 어렵다는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자, 트레이딩은 무엇인가? 자, 다른 트레이드들보다 늘 한 발 앞서서 정보를 입수하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게 되면 미국의 증권거래소인 SEC에서 보고한 합법적 거래, 불법적 거래 말고 합법적 거래에서 통계에 의하면 기업 내부자들은 꾸준히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합법적인 것은 일부밖에 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불법적인 어떤 내부자 거래도 상당히 밝혀지지 않는 게 많죠, 그죠? 물론 이제 그래서 걸려서 어떤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합법적인 어떤 이제 내부자 거래도 돈을 버는데 불법적 거래도 당연히 돈을 벌죠. 그럼 이렇게 많은 나보다 다른 트레이더들 이렇게 한 발 앞서서 정보를 또 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돈을 벌고 많이 그러죠.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더 정보에 한 발 앞서 있는 기관 투자가 있죠. 기관 투자는 이제 시장 전망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시장을 조사하는 기업도 탐방해서 조사하는 이제 애널리스트도 따로 있고 또한 매매하는 펀드 매니저도 따로 있고요. 또 각종 지역에 있는 지점에 직원들이 다 있죠. 세계적으로 가서 연구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외에서 있는 정보를 또 캐치해서 주는 그런 어떤 정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내 개인 투자가 싸우는 거죠. 거기서 내가 그 사람들의 돈을 내가 뺏어 올려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거의 대다수 투자자들은 잊어버립니다. 도박의 심리,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어떤 그런 심리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부자, 그러면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법을 강화해서 내부자 거래를 줄이면 법도 강화하면 상당히 개인 투자자도 성공하지 않겠나. 하지만 이 내부자 거래를 줄이는 것은 농장에서 질을 없애는 그만큼 어렵다. 농장에서 질을 없앨 수는 몇 마리 지약을 놔서 몇 마리 이렇게 잡을 수는 있어요. 좀 대대적으로 해도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피해가지고 숨어버리면 또다시 지는 계속 생존하고 있죠. 그래서 농장의 지가 없어질 수는 없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 내부자 거래를 줄이는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내부자 거래를 줄이지 않는다는 건 시장의 생리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생존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투자를 해서 매매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결국은 뭔가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 거죠. 바로 그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면 내부자들이 매수와 매도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이것은 공부를 물론 많이 해야 되겠죠. 차트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믿는 사람들은 차트 안에 모든 정보가 녹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호재와 악재가 나올 때는 그 차트의 모양에 거의 나온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호재성이 나올 때는 벌써 어느 정도 징후가 시그널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바닥에 그냥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고 차트 모양이 좋아지지 않고는 호재성 재료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벌써 내부자 어떤 정보는 시장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악재가 나올 때 있죠. 최근 들어 악재 나온 여러 그 회사도 언급하기는 있지만 보면 벌써 제가 이제 제 기법에도 보면 박스권 하단에 붕괴한 상태에서 추세적인 하락이 벌써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상태에서 악재가 튀어나오는 거죠. 거기서 하한가를 치면서 급하락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 매도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매도의 어떤, 이제 청산해야 되는 것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실제 악재가 나왔을 때 내가 대응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늦었다는 거죠. 바로 호재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된다. 차트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것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도 공부할 것이고, 물론 이제 차트 거래량을 보면 많이 알죠. 에너지를 보게 되면 이게 호재와 악재가 아닌 내부자 거래량을 할 수 있는,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차트 공부는 이제 다음 달에 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있죠. 돈이 있죠. 이렇게 돈이. 자,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시장에 많은 돈들이 있어요. 시장 안에. 그래서 주식은 잘만 배우면 내가 10년, 20년까지 계획을 짜서 주식을 하게 되면 내가 20년까지 계획을 짜고 주식을 발들어 놨자. 그러면 거기서 내가
퇴출당하지 않고 매매할 수 있는 돈만 있다면, 거래할 수 있는 돈만 있다면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해서 7년간 실패하더라도 3년간, 7년간 손실 난 것도 다 벌고도 더 벌 수 있는 게 바로 시장인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항상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죠. 과연 그러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는, 자, 우리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개인 투자의 대다수가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투자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한번 사가지고 개인 투자의 장점은 기관 투자가는 계속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고객들이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개인 투자자, 내가 10년의 여유 자금만 지금 사놓고 10년 뒤에 팔아도 되는 거죠. 나는 10년 동안 내가 연평균 30%를 한다면 300%만 내면 돼요. 자,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사가지고 5배 갈 수 있는, 3배 갈 수 있는 종목을 사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를 계속 해가지고 수익을 내려 합니다. 바로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잠시 멈춰서 기대한 수익이 어디에서 나올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알렉산더 엘더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벌고자 하는, 매매해서 벌고자 하는 그 돈이 과연 누구의 돈인가? 그 돈을 내가 뺏어오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결론은 이제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자,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보면 시장에서 돈이 있는 이유가 뭘까? 나도 돈을 벌려고 시장 들어가고 기관 투자 돈이 들어오고 뭐 다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기업이 수익이 좋아서 가히 시장에 돈이 있을까요? 자, 그 아니면 금리가 낮으니까 채권을 사면 은행 넣어봐도 1.5%밖에 안 되니까 나는 주식에서 돈을 벌겠다. 그래서 돈이 시장에 모여 있을까요? 아니면 올해 농사가 풍작이라서, 콩이 풍작이라서 돈이 시장에 들어와 있을까요? 자, 그렇다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다른 트레이더들이 시장에, 나 말고 다른 트레이더, 나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시장에 돈이 들어온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죠. 나는 여유 자금이 많았어. 아니면 은행 이자가 낮아서, 아니면 강세장이 온다고 이야기해서 이제 장이 바닥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서 뭐 하는 이유를 가지고 나 말고 다른 투자자 돈이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내가 벌려고 하는 돈은 다른 사람의 돈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또 나한테 돈을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어요. 눈곱만큼도 나한테 돈을 줄 생각이 없어요. 내 돈을 뺏어가려고 또 있는 거. 나도 상대방의 돈을, 거래자의 돈을 뺏어가려고 있는 것이고, 서로 이렇게 남의 돈을 떠들려는 어떤 그런 어떤 거래자죠. 대다 트레이드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 상당히 큰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돈은 이렇게 시장에 다른 사람 돈을 뺏어와서 내 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래서 시장에 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트레이드들은 대부분 자신의 내면의 비합리적인 동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알렉산더 엘더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합리적인 이유, 어떤 동기에 의해서 자신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한번 보게 되면, 자, 미국 선물 시장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알렉산더 엘더의 박사의 얘기니까 미국 선물 시장을 언제 보면 개인 트레이더, 이 선물 시장에 진입한 개인 트레이더들은 평균적인 이력을 보면 나이는 평균 50세, 결혼해 있고 기혼이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즉 평균 이상의 지식과 학력을 어떤 기본을 갖췄다는 거죠. 이렇게 갖춘 분들이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경험도 많은, 그 다음에 돈도 있고, 그 다음에 기혼도 있고, 대학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내가 선물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보다 못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과연 다른 사람 돈을 내가 갈취해 올 수 있을까요?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다수 투자들, 이 사람들은 대개 합리적 혹은 비합리적인 이유로 트레이딩을 하는데, 합리적 이유는 뭐냐면 자본금을 크게 불린다든지 조금씩 벌어서 나는 큰 돈을 벌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욕구가 있는 거죠. 트레이딩은 매매해서. 그래서 기회비용을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나는 한 달에 5%라도 계속 벌면 1년에 50%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 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하지만 매매해서 그 도박하듯이 그 돈 놓고 돈 먹고 하듯이 하고 단기에 수익을 뭐 5% 10% 내면 그 짜릿한 흥분, 거기에 맞춰서 주로 한다는 거죠. 이게 비합리적인 이유인데, 그러면 트레이드한테 모든 심리 안에는 이 비합리적 이유가 있는데 자신은 비합리적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대다수가. 바로 합리적 이유, 나는
트레이딩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데 그보다도 실제 매매하다가 돈이 계속 줄고 있는데도 매매한다는 것은 바로 이 비합리적 이유에 의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스스로 인정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자,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배우려면 자, 노력, 시간, 에너지,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건 기본이죠. 그죠? 이게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동기는 합리적인 동기를 갖고 있더라도 합리적인 생각은 바로 이렇게 나는 트레이딩을 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거죠. 많은 시간 겪어야 되고 그러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돈도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로 주식을 투자를 성공하려면 한 수업료가 한 기본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급 이상자의 실력을 갖추고 그래도 트레이딩을 해서 연봉 뭐 3천, 5천 이상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려면 수업료가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1억 정도 되지 않는 돈 가지고 하면 수업료 들어가다 다 벌리 버는 거죠. 그럼 돈을 가장 적은 수입료를 내서 내가 투자 수익을 얻으려면 모의 투자라든지 오면 돈을 넣지 않고 많은 연습을 하고 적은 돈으로 연습해서 거기서 생존한 다음에 돈을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거기서 해야만 수업료가 적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열정이 상당히 있어야 되죠. 주식 투자는 1년은 잘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전체 투자자의 95%밖에 되지, 5%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실패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에너지, 열정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돈도 사라지고, 시간도 별로 없고요. 자,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이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 돈을 어느 정도 투자한다는 건 기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트레이드 중에서는 생계를 꾸려가는 트레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매에서 1억 가지고 매매도 5천 이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버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연봉 뭐 1억까지 100% 수익이 나면 1억이죠. 그 다음에 55천만 원, 1억을 이렇게 벌 수 있다면 1억 가지고 충분히 그 직업적으로 삼아도 되는 거죠. 그런 목표, 자유롭게 어디든지 매매를 할 수 있죠, 주식은. 미국에 가서 아니면 크루즈선을 타고 가서도 그 안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적인 어떤 이제 많이 배워놓고 성공하는 이제 단계, 고급적인 단계로 올라간다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정도까지 프로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투자자는 소수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소수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나는 소수 안에 들어가서 이 트레이더에서 성공할 걸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항상 생각하는 거죠. 이 비합리적 동기로 인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합리적 동기로 착각하듯이 나도 상위 트레이드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되고 아니면 트레이딩을 못 한다면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좋은 종목을 사서 오래 갖고 있다는. 그래서 장기 투자를 많이 역설을 합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자, 그래서 아마추어는 시장에서 내면에 쌓인 욕구와 엉어리를 풀지만 프로는 시장 밖에서 해소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자, 실패하는 투자자나 아마추어 투자자는 항상 주식을 사고 팔고 그것을 짜릿한 흥분이라든 그 안에서 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프로는 그러지 않는다. 냉정하게 벌든지 잃든지 감정에 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심리를 컨트롤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관 투자가나 집단 심리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훈 전문가였습니다.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마켓 임하기장 오늘 준비된 순서는 다 마무리가 됐네요. 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